안녕하세요. 계산여자고등학교 교사 강지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에너지 소양 교육의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소개하기에 앞서 에너지 소양 교육을 위해서 수업 설계 의도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22 개정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방향을 확인하고 에너지 교육을 어떻게 설계할지 목표를 설계하였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살펴보자면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방향 중 디지털 전환, 기후 생태 환경 변화 등에 따른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삶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주도성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점 방향에 따라 기후 생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의 중요성을 자신의 삶과 연계시키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수업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교육과 가장 적절한 과목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통합과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통합과학 성취 수준에서는 환경과 에너지와 과학과 미래사회 단원이 있는데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환경과 에너지 단원의 성취 수준 중 에너지 효율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구 환경 문제 해결에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탐색할 수 있다에 따라 에너지 자립마을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과 미래 사회 단원의 성취 기준 중에서 과학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과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과학 윤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환경 정의 측면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성취 기준을 토대로 과학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에 대해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구 환경 문제 해결에 적절한 에너지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탐색할 수 있다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취 수준 적용 시 고려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인류가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탐구실험학습, 조사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을 활용하는 수업을 계획하여 전개할 수 있다라는 점과 인류가 당면한 주요 문제에 대해 세계 시민으로서 관심과 책임감을 느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적 언어로 이해하고 과학 지식과 방법에 기초하여 해결 방안을 창의적으로 탐구 실천하도록 지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미래 사회에서 인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기 위해 탐구 실험학습, 조사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을 활용하는 수업을 계획, 전개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과학적 소양을 갖추고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수업과 조사학습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본 교육과정을 어떻게 적용해서 수업을 구성하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불평등에 대해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할 수 있다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 목표를 세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환경 정의와 기후 정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에너지의 불평등에 대한 사례를 통계 자료를 통해 해석할 수 있고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첫 활동으로는 기후와 환경에 대해 정의하고 환경은 누구나에게 공평한지 학생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활동 2에서는 에너지 불평등에 대한 포스터를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포스터에 대해 서로 교류하는 시간과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후 무탄소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활동들을 총 2개의 차시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에너지 소양 교육을 위해서 수업을 운영하였는지 세부적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에 앞서 먼저는 학생들에게 수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동기 유발을 할 필요가 있죠.
저는 한 기업의 광고의 캐치프레이즈를 보여주고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자연은 불평등하다. 하지만 에너지는 공평해야 한다. 라는 문구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우리는 에너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공평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학생들과 나누고 에너지가 정말 공평하게 나누어지고 있는지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에너지는 그러면 왜 공평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학생들이 이야기를 듣고 에너지에 대한 평소의 생각과 오개념들을 표현해 볼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구성하였습니다. 활동 첫 번째는 기후 정의, 환경 정의, 환경은 누구나에게 공평할까라는 주제로 기후 정의 및 환경 정의와 에너지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현재까지 알고 있지 못했던 환경 인식에서 불편한 진실을 소개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평등은 정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이 평등과 관련해서 설명할 때 굉장히 유명한 그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4개의 그림 중에 셋이 모두 행복할 것 같은 그림은 무엇이신가요? 아마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어떠한 의견이 있었는지 학생들의 의견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평등은 공정한 분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의 양을 고르게 분배하는 과정이 비록 오른쪽 사람이 관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공평하게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진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형식적 평등을 중요시하는 학생입니다.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입니다. 두 번째 사진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평등은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 작은 사람에게 더 많은 상자를 나눠줘 같이 경기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사진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질적 평등에 대한 평등관을 가진 친구입니다. 개인의 차이와 능력의 차이에 따른 사회적 격차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서 평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평등이라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사진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을까요? 거의 현실적인 문제에 비슷하기 때문에 평등하다라고 생각하거나 행복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네 번째 사진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진이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경기를 구경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벽 없이 즐기는 것이 가장 평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사진은 영어 단어 보시다시피 해방에 해당하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장벽 없이 누구나 즐겁게 게임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평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단순히 기회 균등만을 부여하게 되면 선천적 조건의 차이나 교육 수준, 직업 등과 같은 후천적 차이로 나타나는 사회적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대 복지 국가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질적 평등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도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학생들에게 환경에서 정의, 개념 말고 저스티스라는 정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렇게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는 정의가 정말 실현되지 않았을 때의 실제적인 사례들을 다양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환경이 오염됐을 때의 피해와 환경이 보존되었을 때 이득과 혜택은 동일하게 돌아가는 것이 맞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약자와 정치적, 사회적 약자에게는 피해가 가중되고 부자와 권력이 집중된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가중되고 있지 않은지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서 에너지 관련 관점에서 불평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과정에서 통합과학뿐만 아니라 통합사회와도 연관지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와 불평등에 대한 주제는 같이 융합적으로 다루어도 좋은 수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업을 통하여서 학생들은 그럼 과연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시죠. 기후변화는 누구에게 책임을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내 주변을 바꾸고 세계 시민으로서 개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는 환경을 오염시킨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탄소를 많이 배출한 선진국들이 책임을 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는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와 같은 미래 기술을 꾸준히 발전시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쯤 되시면 가장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가 기후정의, 환경정의, 에너지정의는 대체 같은 의미인가 다른 의미인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조금 혼동해서 썼기는 하지만 사실 기후정의, 환경정의, 에너지정의는 개념상 겹치는 영역이 많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에너지 불평등이 거의 없어도 기후 정의와는 동떨어진 사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 생산 국가에서는 석유로 인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에너지 접근 기회는 굉장히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적절하게 배분되고 있어서 에너지 평등은 실현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국가들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협약에서 적극적으로 기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기후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사실 학자마다 이들 정의에 대해서 하나의 일치된 견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기후 정의와 환경 정의, 그 다음에 에너지 정의 간의 개념적 차이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는 공간의 장을 마련해주고 추가적으로 수업을 설계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 2에서는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 목표 10번 국가 내, 국가 간의 불평등 해소 알아보기와 연관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에너지 소양에서 보셨다시피 에너지 정의는 에너지 결정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 불평등에 대해서 깨닫고 에너지 소양 중 에너지 결정은 경제적, 정치적, 환경적,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과 개인과 사회의 삶의 질은 에너지 선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에 대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프로젝트로 조를 구성하였는데요. 에너지 불평등에 대한 사례를 뉴스 기사라던가 유튜브 혹은 챗봇, AI나 에너지 관련 통계 사이트를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국내외 에너지 관련 통계 사이트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국내 사이트에는 가장 먼저 국가통계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통계를 시각화해주는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국가통계 포털 통계 놀이터, 한국에너지공단,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 온실가스 종합정보 플랫폼 등이 있습니다. 먼저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한국의 에너지 소비 패턴,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에 관한 다양한 보고서와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농촌 지역의 에너지 접근성이나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등에 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통계청에서는 대표적인 한국 통계들을 모두 다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의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국가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에너지 소비라던가 생산, 가격, 에너지 효율과 같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에너지 정책, 전력 시장, 청정 에너지 기술 등의 연구 결과와 정책을 제공합니다. 특히 에너지 불평등을 다루는 연구 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국제 사이트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 국제 사이트로는 OECD, 월드뱅크 데이터, IEA 사이트를 활용해 보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은행, 월드뱅크 데이터에서는 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접근성 및 소비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기에 국가별 전력 접근율, 에너지 공급, 청정 에너지 투자 등과 관련된 통계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는 에너지 불평등과 관련된 연구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각국의 에너지 접근성, 소비 패턴, 전력망 구축 상황 등의 통계를 제공하며 개발도상국에서의 에너지 접근 문제에 대한 보고서와 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중 7번 목표에 대한 통계와 보고서를 조사해 보시면 에너지 불평등과 연관되어 있는 자료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제적, 국가적, 사회적으로 어떤 정책과 법률이 있는지 학생들이 직접 조사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나 법률, 과학적 아이디어가 필요할지 조별로 토의할 수 있게 합니다. 이후 에너지 불평등에 대한 내용과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캔바나 미리 캔버스와 같은 플랫폼들을 이용하여 포스터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만든 포스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 포스터를 토대로 마지막 활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활동으로는 학생들이 만든 포스터를 교류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갤러리 워크 형식으로 교실에 전시하거나 혹은 메타버스나 패들렛을 활용하여 공간에 전시하고 좋아요나 혹은 댓글을 통해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포스터를 보면서 질문할 수 있도록 조별 포스터 도슨트 역할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후에 교사의 피드백과 학생의 질문을 토대로 최종적인 포스터를 제작하고 수업 나눔을 통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불평등의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환경 정의와 기후 정의를 탐구하면서 학생들은 평등한 에너지 접근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에너지 불평등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통계 자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프로젝트와 포스터 제작을 통해 자신만의 해결책을 제시해 볼 수 있었어요. 학생들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사고와 협업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에너지 소양 교육을 통해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에너지와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실천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교육이 학생들에게 실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고 그들이 미래 사회 주역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